원맨쇼 이재명 국감 승부 혹 때려다 혹 붙였다. 자, 오늘 이재명 후보의 운명을 결정짓는 운명의 기로 서 있다. 이런 제목들을 오늘 많은 신문이 붙였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모레 수요일에는 오늘은 행안위,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 중에서 행안위가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국정감사를 하고 그 대상이 경기도이고 경기도의 총책임자인 이재명 후보가 기관 증인의 자격으로 나와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국토위에서 또 국감이 이어집니다. 아무튼 오늘과 수요일 이재명 후보의 운명을 결정짓는 생사의 기로에서 중대한 시간들이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의혹을 상당 부분 털어내서 대선가도 그 꽃길을 걷게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결정적인 뭔가가 나와서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상을 입히면서 그것이 특검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이 또 들끓어 오르고 그래서 후보 교체까지 들먹여지는 그런 지옥길이 예비되어 있는 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몇 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11시 김건일 쇼 제작진 함께 지켜봤는데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굉장히 많이 답변 준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은 글쎄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을까요? 네. 정말 이런 이 국정감사를 볼 때마다 야당 의원들이 정말 지난 한 달 동안 오늘을 위해서 제대로 준비해온 한 방이 있는 건지 한 방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들어온 얘기 그다음에 이미 언론에 보도된 얘기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있는 의원들도 많고 또 이런 관련해서 그동안 일을 해온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 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녹음 파일 아니면 사진.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 측근들에게 흘러다녔다는 그 돈다발 사진 이거나 아니면 녹음 파일. 그래서 국감장에서 녹음 파일을 틀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특히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녹음 파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을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길게 하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질문을 길게 하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단답 형식의 그 대답을 이끌어내는 그런 전략을 야당 의원들은 구사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질문을 짧게 하고 이재명 후보가 길게 변명과 해명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아마 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당 의원들은 이를테면 우문현답 식의 국감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야당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현문우답 이런 프레임을 전략으로 내세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감장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유동규 씨에 대해서 일말의 배신감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라내기입니다. 유동규는 내가 인사권을 가지고 거느렸던 그 중간관리, 하급관리 그 5천여 명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이런 식이지요. 그래 나는 관리 책임을 묻는다면 오케이 내가 관리 책임의 일단을 짓겠으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뇌물수수, 배임 이런 것은 모두 유동규가 저지른 범죄다. 아마 이런 식의 답변을 오늘 국감, 수요일 국감에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국민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 계속 국감을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고 나중에 요약 정리된 걸 보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청산유수로 사이다 발언을 해서 송곳 같은 질문을 피해가느냐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대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대권을 위임받아서 5년 동안 대통령을 직을 수행하겠다는 그 후보에 오른 사람인데 국민의 그 뜻을 얼마나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이재명 원맨쇼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재명이 국감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현란한 말솜씨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분석을 해놓은 기사들이 있는데요.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이재명 후보의 현란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그분들은 이재명 후보에게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정치적이고 도의적이고 총괄적인 그 자기 책임에 대해서 얼마나 뼈저리게 통감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것인데요. 오늘 가령 이재명 후보가 국감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어제 마지막 국감에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 그건 잘못하면은 오만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법사위도 열리고 있죠. 그래서 행안위, 법사위가 열리고 있는데 법사위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또 이제 국정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서울경찰청도 오늘 국정감사 대상입니다. 결국은 여야 간에 국감장에서 난타전을 벌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쪽 의원들이 여당일지 야당일지 어느 쪽 의원들이 더 그러니까 호통을 친다든지 별로 근거 없는 얘기 가지고 또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그냥 몰아세우기를 일방적으로 해서 주어진 시간이 자기에게 5분, 10분 있다면 자기가 99%를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오 이런 식의 그 구태의연한 전략을 쓰는지 아닌지 그런 것이 관심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국감을 받겠다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태도는 영 아니올시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영 아니올시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야당이 요구한 증인 참고인이 150명입니다. 150명. 증인이나 참고인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국감장에 나올 수 있는데 야당 쪽에서 중복 포함된 거 다 합해서 아무튼 150명을 증인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채택된 증인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빵명 제로. 저 중요한 사람들 정영학 회계사 이번 녹취록 19건을 낸 그 핵심 인물 중에 핵심 인물인데 저 사람 즉 증인 채택 무산됐습니다.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이재명 지사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 신복 중에 신복이었다는 저 사람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 출신인 저 사람 증인 채택 안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돌아온 남욱 변호사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앞에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요. 수사 중이겠지요. 남욱 변호사 증인 채택 거부됐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 증인 채택 거부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대추나무 연 걸리듯 본인, 부인, 딸, 아들 어디 한 군데 성한 데 없이 여러 가지 지금 스캔들에 얽혀 있는 박영수 전 특검
증인 채택 거부됐습니다.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성균관대학 선후배 사이였다는 저 사람, 김만배 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저 사람도 증인 채택 거부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국감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는 무엇을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발언편을 보십시오. 경기도 성남시 등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모두 214건. 예를 들면 이런 자료들입니다. 대장동 사업 최초 사업 계획서, 최초 사업 계획서. 두 번째는 변경된 사업 계획서. 세 번째는 수익 배분 현황. 이런 것들입니다. 국감의 핵심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이 언제 어떻게 삭제가 됐는지 밝히려면은 최초 계획서가 필요하고 변경된 계획서가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자료만 제출받으면 왜 초과 수익이 환수되지 못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원래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것은, 국감은 공개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것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 관련 사항이 그게 국가 기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 성남시는 무엇을 명분으로 빠져나가고 있느냐? 수사 중이어서 제출할 수 없답니다. 이런 국감, 글쎄요,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어디까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정말 국민적 의혹이 더 커져만 갈 뿐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와 성남시가 이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증인이 두려운 겁니다. 자료가 무서운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증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그 자료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그게 무섭고 두렵기 때문이고 캥기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재명 지사는 지금 국감장에서 본인의 말솜씨를 과신하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은 다 하겠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털고 가겠다, 이게 얼마나 공공이익을 환수했는지 내가 다 설명을 하겠다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 제발 말 좀 아끼세요 그러고 있답니다. 제발 말 좀 아껴라. 당신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그래도 하루 종일 말을 하다 보면 뭔가는 옆길로 셀 수가 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가령 국무총리를 지명받아서 인사청문회가 있고 장관으로 지명받아서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거기에서 허튼 소리가 나오면 형사처벌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직 후보로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허튼 소리가 나와도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나온 증인은, 이재명 후보는 지금 기관 증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증인, 국감장의 증인. 이 사람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말 좀 조금만 하라, 말을 아껴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청산유수 속에 독약이 들어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로 국감장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이재명 인사청문회장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게 인사청문회하고 똑같은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하면은 나중에 경을 칠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왜?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허튼 소리를 하면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말 많은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여러분께 다 중계방송 하듯 전해드려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이미 그런 쪽에 증거와 보도 이렇듯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아닌 한겨레 신문, 요즘 한겨레 신문도 일면 톱, 일면 사이드 톱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 오는 일면 톱입니다. 일면 톱 자리에 있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기사입니다. 유동규 10년 전 시설공단 때부터 대장동 개발 은밀히 추진해 왔다. 이런 기사입니다. 제가 이 붉은 사인펜으로 밑줄 친 부분만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 당시에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없던 때입니다. 성남 시설관리공단, 공단이지 공사가 아닙니다. 이제 공단에 그때 이 유동규 씨가 기획본부장이었는데요. 그때 이미 기술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10년 전부터 비밀 조직 대장동 개발을 은밀히 추진했다. 기사를 제가 덧붙이지도 빼지도 않고 한겨레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2012년 시설관리공단 기술지원 TF 1일 업무 일지를 보면 기술지원 TF는 단장, 팀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5명은 같은 건설회사 출신으로 TF 구성 직전인 2011년 7월 시설관리공단에 동시 입사했다. 처음부터 개발 업무를 염두에 둔 채용인 셈이다. 그렇다면 유동규 씨 시설관리공단에 채용을 한 사람이 누구지요? 그 당시에는 성남시에서 떨어져 나간 공사가 아니라 성남시 안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인 겁니다. 이 사람 채용한 사람? 그렇습니다. 이재명 성남지사입니다. 한겨레 기사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을 요구하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2012년 6월 2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였다. 기술지원 TF는 최소한 이보다 2달 이상 앞선 시점부터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방안 등을 검토한 것이다. 대장동 별동대를 만들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미 원조 별동대가 있었던 것이다. 비밀 별동대, 원조 별동대. 제가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해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에 대장동 개발 은밀히 추진해왔다. 유동규 혼자 추진했을까요? 누구 지시로? 제가 붉은색 사인펜으로 썼습니다. 누구 지시로? 누구랑? 저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